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글을 읽고 친구들이 작성한 내용 구조도를 바탕으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을 좀 빠르게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단락별로 지금 번호를 달아놨어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달았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오컴의 날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읽었을 텐데 그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었죠. 요거는 다른 친구들의 구조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잘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필요 이상의 가정이나 개념들을 면도날로 다 베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과학 용어였죠. 지금 과학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 용어로 사용되던 건데 이것을 심리학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등장하는데 여기와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였죠. 진화 생물학적 견해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키워드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진 인간 욕구에 대한 이론이고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도로 설명을 해주죠. 가장 하위 단계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충족이 잘 되어야 자아 성취라고 하는 상위 욕구가 달성이 된다. 즉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사이에 어떤 위계 관계가 있어서 하위 욕구가 잘 충족이 돼야 상위 욕구가 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읽어봤으니까,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진화 생물학적 견해와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화 생물학적 단계에 보자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랑 좀 달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아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진화 생물학적인 단계에서는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한 본질적 욕구, 여기에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쾌락이라든지 행복, 이런 게 본질적 욕구가 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다.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전복시킨 게 진화 생물학적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포인트가 맞추어진 건 매슬로우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오히려 더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넘어가서요. 키워드가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의 용어이긴 하지만 그걸 적용시켜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니면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어떤 이상을 또는 어떤 도덕적 지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불필요하다. 그냥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레몬의 신맛을 경험하듯이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이자 쾌락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친구가 별표를 해놨는데요. 나름대로 이 쾌락적인 즐거움은 글의 후반에서도 우리 모두 나름대로는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행복의 가치를 설명할 때 잘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별표로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극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네 번째 단락이기도 해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평가해주는 그 기준, 즉 잣대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면서 사실상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관점이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가치 있는 삶에 의존하거나 이런 삶을 바라는 그런 측면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적인 즐거움, 즉 여기선 이걸 행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 쉽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제시를 해줬었죠. 하나는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그렇지 않은 초콜릿,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 중량이 달랐었죠. 그리고 글쓴이의 경험, 심리학 전공 선택 사례로 보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와 그것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각각의 의미를 지금 잘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거나 어떤 이론이나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즐거움, 즉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태도가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했었고 이게 전체적인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됐었죠. 이 단계가 이 친구의 구조도를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본 구조도에서는 이게 조금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같았고요. 다른 것들로 넘어가 보자면 이 친구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것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됐어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제목. 이것은 결국은 행복은 오컴의 면도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진화 생물학적 관점이라는 것까지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오컴의 면도날로 행복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내용의 흐름 중심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글이 갖고 있는 표현적인 측면이라든지 한 것을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심리학과 관련해서 오컴의 면도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논설문,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주제의식처럼 정리를 해줬고요. 표현 방식이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든지 사례나 예시를 제공한다든지 문답이나 대조, 청유형의 마무리를 통해서 생각을 강조한다든지 이 친구의 경우는 내용의 흐름도 나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친구의 구조도를 보면요. 이 친구도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주요 개념어. 이 개념이 가장 중요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줬고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적용이 되는 거죠. 행복을 이 오컴의 날로 정리하자면 가치, 이상, 도덕적 지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라고 하는 명료한 그런 상황을 지금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짧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의 키워드만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쾌락. 누구나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을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이 용어도 잘 이해하고 집어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친구의 구조도를 볼게요. 이 친구의 경우도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것인지 개념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정리하면서 그것에 사실은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런 생리적 욕구나 하위 단계 같은 것들이 만족되지 않아도 자아 실현 욕구를 그러면 왜 꿈꿀까? 라고 하는 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것을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이 적용된 그 관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Q&A라고 하는 방식으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자아 성취를 위해서 동원된다라고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는 옳지 않고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자아 성취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정리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쾌락적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중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줬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삶의 선택이나 관심이 달라진다는 점. 아까 다른 친구는 vs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을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표시를 통해서 정리를 해줬죠. 가치 있는 삶의 경우는 사람들의 평가를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즐겁고 좋은 것, 즉 진짜 행복한 것보다는 남들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듯이 예시를 들어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치 있는 삶과 관련한 그런 예시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에 의존하다가 행복을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행복을 놓치는 사례, 요걸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친구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꾸빼 씨의 행복 여행에서도 보면 꾸빼 씨가 노승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지적인 가르침이나 지혜를 얻고 싶어 했지만 사실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다기보단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노승과 산책하는 그 상황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의 관점하고도 조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다음 친구의 구조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의 경우는 단락별로 지금 A, B, C, D 하고 이제 붙였습니다. 이 친구는 오컴의 날에 대한 개념을 밝혀주고 그것이 뭐에 비슷하게 적용이 되냐, 진화생물학적 견해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매슬로우의 경우는 위계적 단계를 적용해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의 욕구가 충족된다. 라고 하면서 매슬로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비교해주죠. 비교가 아니라 우선 대조죠. 지금 대조의 화살표를 지금 잘 그려줬어요. 대조하면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자아 성취의 목적이 본질적인 욕구를 위한 것이다. 즉, 기존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락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경험 중심의 쾌락적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전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친구도 이렇게 쭉 연결하는 화살표 표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과 관련된 예시가 2개 나왔었는데 그걸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줬고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경우는 쾌락주의자다. 즉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주제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랑 비슷하죠. 일반인의 합리주의로 인해 쾌락을 포기한 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쾌락이나 행복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고 즐거운 쾌락의 어떤 핵심이다. 쾌락이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짧은 글로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6번째 구조도를 볼게요. 이 친구의 경우는 나름 제목을 붙여봤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 오컴의 면도날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행복에 대한 정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의 개념을 이 친구도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을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지금 화살표를 통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친구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왜 행복이 아닐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것은 구체적 경험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친구의 구조도를 볼게요. 이 친구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고 했을 때 이 오컴의 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개념을 화살표로 따로 빼서 보여주고 있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을 배워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미이고, 그래서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하지만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진 거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지만 이것을 심리학에 적용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단계까지 적용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도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와 지금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인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눈에 잘 보이게 나름 표로 작성을 해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 뒤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어떤지가 핵심일 거 아니에요.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7번째 친구의 구조도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친구의 구조도까지 볼게요. 이 친구 약간 조금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오컴의 면도날의 어떤 개념을 밝혀주고 다른 친구들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생물학적 관점, 진화 생물학적 관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자아 성취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강렬하게 표시를 해줬네요. 내용을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얘기, 쾌락에 대한 얘기,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설명하면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시 2개까지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자 쾌락주의자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을 때 좀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까지 잘 도출해냈습니다. 친구들의 구조도를 8개 정도 봤는데 이걸 보는 과정에서 그래도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라는 것에 대한 복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볼게요. 오늘은 3명의 친구들이 문제를 출제해 줬는데요. 첫 번째 친구, 문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선지니까 일단 화면을 잠깐 멈춘 뒤 5개의 선지 중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봤으면 한번 선지를 볼게요. 첫 번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돋보인다. 뭐 초콜릿 연구라든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예시를 들어서 진화생물학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전문 용어의 개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설명하면서 내용의 타당성 높이는 거 맞죠? 자문자답의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하고 물어놓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나름대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상반되는 두 이론을 절충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랑 그 진화 생물학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 나왔었잖아요. 얘네가 좀 상반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절충하고 있나요? 절충하진 않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고 이 글쓴이 관점에서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복을 설명하거나 자아실현을 설명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잘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특정 학자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게 바로 여기 매슬로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여기서는 답이 되지 않는 거고요. 답이 4번이죠. 여기 지금 친절하게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글에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그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었죠. 세 번째 문제,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아 성취를 하려는 이유, 이게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와 보이는 어떤 차별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다 지금 비슷한 차원에서 이 친구의 경우는 문제 1, 2, 3을 다 어떤 비슷한 매슬로우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글 전체에서는 그 대조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세 문제가 다 비슷한 것을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 요거 자체가 매슬로우의 관점을 전복시킨 뒤집은 관점에 대한 거 묻는 거였죠. 최종적으로 중요한 내용, 글쓴이가 말하는 행복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친구의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억부터 쭉 보는 건데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요. 일단은 기억에서 비읍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나름대로 OX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함께 볼게요. 기억.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은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은 제거하라는 의미로 쓰인다. 요게 오컴의 면도날의 포인트죠.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을 면도날로 착착착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죠. 니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매슬로우의 경우는 이 욕구 단계에서 하위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위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즉 하위가 잘 채워져야 상위 단계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디귿.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본다. 아니죠. 뒤바뀌었죠. 생리적 욕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아 성취를 하는 거다.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요. 리을. 행복은 도덕적인 지침이며 쾌락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나름대로 키워드를 쾌락으로 잡았었잖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중심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몹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미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잣대가 필요하며 잣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제 약간 주요 성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잣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준, 평가, 요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제 봤던 그 측면에서 지금 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맞는 내용이고요. 비읍. 가치 있는 삶을 중요시하면 쾌락적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 이거 맞죠? 아까 이 위에 있는 맥락하고 연결되는 건데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두고 봤을 때 가치 있는 삶은 사람들의 평가, 인정 이런 것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한다는 그 명분하에 진짜 행복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쾌락적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비읍은 맞는 내용. 시옷, 이 글의 글쓴이는 쾌락주의자를 비판? 전혀 아니죠.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옷 틀렸고요. 이응, 바퀴벌레 초콜릿 실험에서 학생들은 타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모양보다는 크기가 큰. 그러니까 보기에는 바퀴벌레 진짜 완전 혐오잖아요. 혐오. 아무리 커도 바퀴벌레 초콜릿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양에 현혹돼서 크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바퀴벌레 초콜릿을 그냥 골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내용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심리학 전공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의 사례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 이 친구 두 문제를 냈는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른 상위 계층의 욕구와 하위 계층의 욕구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자료실이라고 한, 교과서 오른쪽에 자료실이라고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문 그 자체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이 자료실에 있는 표도 뭐 본문에 줘야겠죠. 어쨌든 본문만 만약에 보면요. 내용상으로는 자아 성취와 그리고 생리적 욕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료실에 있는 요 표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에 있는 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자아 성취가 상위 욕구고 생리적 욕구가 이제 하위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건 3번이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욕구고 안전 욕구 같은 게 이제 하위 욕구인데 매슬로우의 경우는 이게 충족돼야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안전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상위, 하위 욕구를 반대로 봤죠.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하는 간단한 걸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2번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선택과 연관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가치 있는 삶과 그리고 행복한 삶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것은 구조도에 빠지지 않고 넣었어요. 이걸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본 거겠죠. 그 중에서 이 교재 자체에서는 교과서 자체에서는 그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 이것이 어떤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쭉 다양한 사례나 내용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것 요걸 고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행복한 삶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라는 문제하고 똑같죠. 1번 보면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삶의 자세의 모습이죠. 그리고 2번 쾌락적 즐거움의 가치를 놓치게 한다. 쾌락적 즐거움이 행복인데 가치 있는 삶만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였죠. 평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네 번째,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선택과는 같지 않다. 즉,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 있는 삶.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은 건 5번일 텐데 5번 선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요것 자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이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 요게 바로 행복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출제한 문제까지 다 살펴봤어요. 친구들의 문제, 여러분은 많이 맞췄나요? 제대로 복습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착착착 공부해 갔던 과정에 대한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